자, 우선 U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여기서 인터페이스란 어떤 기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사람과 기기가 서로 접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버튼을 누르죠. 그리고 불을 켜려고 여기서도 버튼을 눌러요. 여기서는 모바일에선 탭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사람과 기기가 서로 접하는 이 접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이 접점이 될 수 있고 여기가 메뉴가 있는 부분이 접점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UX는 뭘까요? UX는 UI 안에 있습니다. UI가 요만하다면 UX는 굉장히 커요. UX 안에 UI가 있는 거고 UI가 사람과 시스템의 접점이라고 한다면 자, UX는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 또는 이제 회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전체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앱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전체적인 경험과 느낌을 총칭하는 거죠. 네. 자, UX는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UI, UX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항상 와이어프레임 그려야 된다. 와이어프레임 그리세요. 프로토타입으로 와이어프레임을 그려야 한다. 자, 뭔가 GUI 디자인을 하기 전에 와이어프레임을 항상 그리죠. 그렇다면 그 와이어프레임은 뭘까요? 화면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거의 UI 디자이너, UI 기획자분들이 하세요. 화면 설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과 색을 칠하기 전의 상태, 즉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을 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뼈대 혹은 윤곽선만 잡아놓는 형태로서, 즉 기획 단계에서 주로 제작되는 것으로 제품의 모양 혹은 웹페이지 아니면 앱페이지의 개략적인 레이아웃과 UI 요소 등에 대한 뼈대를 의미합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을 그리라고 하면 항상 박스만 놓는 분이 있어요. 위치만 잡아놓는 거죠. 이렇게 박스만, 이렇게 X박스로 해서 X박으로 해서 박스만 이렇게 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와이어프레임이 아니죠. 레이아웃만 잡아놓은 거죠. 와이어프레임은 정확한 메뉴명을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합니다. 메뉴명들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와이어프레임에 색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와이어프레임을 그리라고 하는데 색을 막 이렇게 입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색을 입혀놓은 상태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어느 정도 다 설계를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갑니다. 이렇게 색을 일부분 입혀놨어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UI 인터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색을 봅니다. 이거 빨간색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뭐 이사님이 말씀하시죠. 난 저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사장님이 난 저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여기다 이렇게 색깔을 넣을 건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을 색을 넣으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와이어프레임 색을 넣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겪어본 바로는 색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색에 대해서 자꾸 색을 보세요. 당연히 색이 눈에 보이죠. 아무리 디자인 모르시는 분들도 색을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색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일부분 디자인을 해놓으면 GUI 디자이너가 그 와이어프레임을 가지고 디자인할 때 약간 자기의 본인이 생각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이렇게 놔버리면 거기서 생각이 더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생각을 못하고 파란색으로 했네. 파란색으로 해야 될까? 약간 그렇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UI 기획도 했고 GUI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바탕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UI 설계를 할 경우는 그 문서를 기획 단계에서도 보시고 개발팀에서도 보시고 굉장히 많이 그 문서를 수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입혀놓으면 수정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포토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디자인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수정하겠어요.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계속 끝까지 개발 다 완성될 때까지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와이어프레임을 그릴 때는 색을 넣지 마시고 이렇게 색을 최대한 빼시고 이렇게 뼈대만 잡아 놓으시고 메뉴명은 확실히 써줘야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워크플로우는 뭘까요? 작업 흐름도를 얘기를 하죠. 뭐 로그에 있는 여기 메인 메뉴 1번을 누르면 어디가 메인 메뉴 1번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 또 거기서 탭을 하면 또 탭을 하면 이렇게 흐름도를 얘기를 해요. 즉 와이어프레임을 여러 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거기에 흐름을 따라서 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디자인 하나에 수백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프로토타입은 제품에 대한 기능 및 사용성 테스트를 위해 제작하는 개략적인 틀이에요. 예전에는 프로토타입 툴이 없었어요. 따로 어도비 XD나 스케치 같은 프로토타입 툴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퍼 프로토타입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프로토타입 툴이 있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린 다음에 잘라서 여기서 탭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폰에다가 여기다가 넣기도 해보고, 탭을 해봐야 돼요. 항상 직접 탭을 해봐야 사용성에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프로토타입 툴이 생겼죠. 스케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저 이제 제 수업 때는 이렇게 어도비 XD 강의를 올려놨는데, 어도비 XD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스케치도 많고 이렇게 XD도 있고 인비전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프로토타입 툴이 나오기 전에는 개발자 분들한테 부탁을 한 적도 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일부분이라도 개발을 해달라고. 근데 어쨌든 개발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C 언어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좀 불필요한 작업이죠. 개발자분도 힘드신데 뭔가 개발을 이거 프로토타입을 위해 나중에 또 수정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UI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보시면 위에 항상 저희가 앱 디자인을 할 때 요 상태바를 그려요. 근데 당연히 그릴 필요 없죠. 전체 정말로 앱 디자인 할 때는 이걸 그릴 필요가 없어요. 폰에서 자동으로 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릴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어도비 XD를 할 때는 가상으로 요 상태바를 놓기도 합니다. 위에는 상태바, 스테이터스 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거는 입력 필드라고 해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으로 편집 필드 또는 텍스트 상자 등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입력 필드. 저희 뭐 전화번호부나 회원 가입할 때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죠. 이렇게 입력 필드예요. 자, 이것도 웹에서 많이 쓰이죠. 앱에서도 요즘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거는 쇼핑몰에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앱에서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는 게, 만약에 화면이 너무 적을 경우 이 드롭다운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 이 메뉴 두 개가 한꺼번에 눌릴 수가 있어요. 항상 손가락을 탭을 할 때 작은 손을 생각하시지 말고 큰 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서, 보통은 그래서 앱 로고, 이 저희 폰 바탕화면에 있는 앱 로고가 1cm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최소 타겟 탭 사이즈를 1cm로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너무 붙어 있으면 두 개가 한꺼번에 눌리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드롭다운 리스트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롭다운 리스트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필터링 할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드롭다운 리스트 객관식 문제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를 탁 누르면 밑으로 드롭다운 한다고 해서 드롭다운 리스트. 자, 왼쪽에 있는 건 라디오 버튼입니다. 여기에 띡띡띡 많이 보셨죠? 세팅 화면에 라디오 버튼은 단 하나의 항목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요건 체크박스예요. 체크박스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가 선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체크해서 삭제할 때 많이 쓰이죠. 그럼 전체 삭제도 하고 이래서 OK를 누르죠. 이렇게 삭제를 할 때 많이 써요. 라디오 버튼은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고, 체크박스는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글 버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온오프 이렇게. 자, 이건 슬라이더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슬라이더는 사용자가
이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이렇게 사용자가 드래그해서 사용자가 컨트롤이 가능하죠. 슬라이더는. 자, 이건 뭘까요? 이건 프로그레스 바죠? 이건 로딩 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딩이 완료되는 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 때는 인디케이터를 제공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정도와 남은 양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동으로 이거 다 어도비 XD에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사용자가 여기서 멈춤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이트 박스예요. 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팝업할 때 뒤에가 이렇게 어둡게 딤 처리된다고 해요. 이거는 웹에서도 많이 쓰이고 앱에서도 많이 쓰여요. 자, 이건 뭘까요? 토스트 팝업이에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토스트기에서 토스트가 나오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밑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띵 하고 올라오죠. 토스트. 보통 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띵 하면서 크게도 올라오지만 작게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토스트 팝업과 같다고 토스트 안드로이드 폰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왼쪽은 레이블, 오른쪽은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는 고정이에요. 여기는 이메일을 적으세요. 패스워드를 적으세요. 이렇게 고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플레이스 홀더는 웹에서는 힌트 텍스트라고도 합니다. 힌트 텍스트, 힌트를 준다.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어떻게 적을 건지를 힌트 텍스트를 하는데 여기는 보통 흐리게 회색으로 연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연하게 써져 있죠. 내가 사용자가 여기에 뭔가를 입력을 하면 이건 없어져요.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플레이스 홀더, 웹에서는 힌트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뭔지 알죠? 스플래시 스크린입니다. 로고가 나오는 인트로라고도 많이 해요. 예전에 인트로라고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서랍과 같다고 해서 요거는 햄버거 메뉴라고 해요. 햄버거 가운데 있는 거 패티고 빵이 위아래 이렇게 딱 겹쳐져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직선 3개의 햄버거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딩 메뉴가 나와요. 슬라이딩 메뉴라고도 하고 서랍과 같다라고 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쓰이고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햄버거 메뉴를 누르면 띡 누르면 서랍처럼 메뉴가 나오죠. 슬라이딩 메뉴.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도비 XD에서는 오버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코치 마크예요. 자, 이렇게 코치 마크 말 그대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콘에 대한 도움말이나 적힌 화면이나 터치 방향을 알려주는 화면이에요. 어떠한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전혀 모르죠. 그럴 때 맨 처음 이렇게 나와요. 어디 메뉴명이라든지 사용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거를 코치 마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도비 XD 뿐만 아니라 제스처 인터랙션을 딱 3개만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자, 당연히 탭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탭. 화면을 눌렀다 떼는 동작을 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드래그예요. 한 지점을 누르고 다른 지점으로 끌어서 떼는 동작이에요. 드래그. 좌우 드래그 많이 하죠. 이렇게 그림이 3개가 있고 좌우 드래그, 뭐 카드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 좌우 드래그를 많이 쓰죠. 뭐 스와이프라고도 해요. 네, 드래그. 자, 그리고 스크롤입니다. 이거는 웹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앱에서도 스크롤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모바일에서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롱 스크롤을 많이 씁니다. 롱 스크롤. 수직 방향의 스와이프를 얘기합니다. 스와이프. 자,
스크롤, 롱 스크롤이죠 지금.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정말 많이 쓰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지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들, 이거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뭐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크롤, 롱 스크롤을 해서요. 아니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옆으로 넘기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드래그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간단히 UI UX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